트럼프는 방금 지불된 청구서를 정치적 무기로 바꿨습니다. 백악관과 바티칸 사이에서 이미 커지고 있던 대립이 새로운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오늘날 교황 레오 14세인 로버트 프레보스트의 과거 게시물을 다시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고 좋지 않다라는 문구로 반응한 이후입니다. 그 순간부터 2026년 4월 20일에 대립 구도가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새 교황이 중립적인 목소리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트럼프의 정책, 이민 정책, 그리고 제이지 벤스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흔적을 남긴 인물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묻혀있던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것도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것은 사적인 메시지나 뒷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추기경 프레보스트가 X, 이전에 트위터에서 올린 리트윗과 공개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25년 2월에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이지 벤스가 기독교적 사랑은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잘못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리트윗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 2025년 4월에는 트럼프와 나이브 부켈레의 만남을 비판하는 메시지도 리트윗하며 이민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충돌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황 선출 전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위기의 중심에는 폭발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교황을 공개적인 정치적 적수로 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교황인 레오 14세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보수층에게 민감한 주제들과 연관된 디지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차하는 공격의 한가운데에는 옛날 게시물 중 하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제이디 벤스와 국경 정책의 핵심 인물인 톰 호먼이 있습니다. 그는 바티칸에서 나온 비판에 대해 거칠고 직설적인 언어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드문 갈등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민, 전쟁, 도덕적 권위를 둘러싸고 미국인 교황과 공개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4월 13일 트럼프가 레오 교황을 범죄에 대해 약하고 외교 정책에 있어 끔찍하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각적인 이유는 교황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관련된 전쟁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 것이었고 이미 잘 알려진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교황은 트럼프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쟁의 참상에 맞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암시의 영역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공개적인 대립이 되었고 매우 상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이 갈등을 더 키웠나요? 그는 교황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크룩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레오 14세가 삭제한 트윗을 폭로했다고 주장하는 X 계정의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 게시물은 당시 추기경이 이민, 사회정의, 기후, 그리고 반이민 수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올렸던 옛 게시글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강력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교황만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보수적인 대중에게 교황이 오랫동안 미국 우파에게 중요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행동해왔다고 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칠고 계산적이며 시끄러운 반전이었습니다. 이 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의 존재 자체가 설전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전통적인 언론 매체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벤스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시 게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교회가 대규모 추방을 비난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행정적인 세부사항처럼 다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반박하면서 바티칸과 미국 정부 사이에 강한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이 오래된 자료는 레오 14세가 교황이 된 후에만 정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 전부터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한 점입니다. 이 대립이 가장 민감해지는 부분은 국경 문제입니다. 기본 문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사실들이 왜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AP통신은 톰 로만이 바티칸은 벽으로 둘러싸인 국가라며 교회가 미국의 국경에 대해 훈계해서는 안 된다고 반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바티칸이 불법 입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사기, 협박 또는 보안 위반이 동반된 경우 최대 4년의 징역과 최대 2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정치적으로 이 대조는 폭탄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교황이 국가의 장벽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벽으로 둘러싸인 보호된 영토를 다스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치와 의혹을 키운 또 다른 세부 사항은 레오 14세와 데이빗 악셀로드의 만남이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CBS 시카고는 교황이 민주당 베테랑 전략가이자 버락 오바마 전 보좌관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레오 14세를 공격하고 그를 급진 좌파에 아부한다고 비난하면서 이 만남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가 큰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티칸이 교황이 복음과 평화에 따라 말한다고 주장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물급 정치 전략가와의 만남 사진이 트럼프의 반격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전 계정은 삭제되었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티칸 뉴스는 2025년 5월에 레오 14세 가엑스와 인스타그램의 공식 교황 계정만을 통해서만 활발히 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카 마가진은 그가 로버트 프레보스트 신부 시절에 만들었던 개인 계정을 삭제했다고 분명히 적었고 바티칸은 @pontifex라는 이름으로 공식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환경은 바뀌었지만 이전 계정과 관련된 정치적 기록은 캡처, 아카이브, 재게시를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엔 삭제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빨리 이해했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시도한 것은 보수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요구하고 전쟁을 비난하며 추방을 비판하는 교황이지만 동시에 깊이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개입한 온라인상 과거 행적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